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활의 위기란 말이 있고 인생의 위기란 말이 있습니다. 생활의 위기라는 거는 먹고 사는 게 힘들 때, 또 사업이 잘 안 될 때,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생활상의 위기가 왔다는 거죠. 근데 인생의 위기라는 거는 사는 것이 의미가 없을 때, 갑자기 죽고 싶을 때, 너무 허무할 때, 배신당했을 때, 뭐 등등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회의, 그것이 바로 인생의 위기인데, 지금 이제 하여튼 살아왔습니다. 삶의 무게는 상당히 무거운데 그것을 가볍게 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인생에 내가 지금 가던 길을 조금 차선 변경, 조금 진로 변경하는 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 가는 길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조금 다른 상태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학자, 심리학자가 또 물리학자가 쓴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또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우리들은 이제 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의식은 현재의식이라 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의 의식입니다. 근데 그 현재의식,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현재의식 속에 숨어있는 잠재의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 무의식하고는 틀려요. 잠재의식은 숨어있는 의식인데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것들 있죠. 불교에서는 아레아식이라 하죠. 또 말라식이라 하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의식의 세계에는 의식층이 있고 무의식층이 이렇게 있는데 딱 대별하면 두 가지예요. 근데 무의식층에는 아주 깊어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8대2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 하죠. 빙산의 위에는 뭐 조금인데 안에는 무지장 깊잖아요. 우리 이거 식물의 뿌리를 봐도 뿌리가 깊이 퍼져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잠재의식이 양이 많다는 거죠. 그 잠재의식을 꺼내 쓸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첫째, 의식층을 보면 가운데 인간이라고 있죠. 근데 인간은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삽니다. 위선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인간은 자기 몸이 있기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페르소나, 가면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왼쪽 오른쪽을 분리해서 자아가 있고 초자아가 있거든요. 오른쪽에 자아를 보면은 인간은 가면을 써요. 왜?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살고 있거든요. 또 사회적인 평가에 대해서 자기가 가면을 쓰지 않으면 못 살아갑니다. 왜? 인간은 여러 가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자아에 집착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안 된다는 것에 집착이 나고, 또 얻고 싶은 것을 못 얻으면 거기에 집착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에게 이쁘게 보이고 싶은데 이쁘게 못 보이는 것도 구하는 건데 못 구해서 괴롭습니다. 또 상대가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가면을 쓰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죠. 자아에 집착하죠. 근데 그걸 못 얻으니까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가 있는 거는 당연해요. 그래서 인간은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있는데 이 자아를 극복하는 것이 초자, 자아를 초라는 겁니다. 이 초자아는 이제 윤리관, 도덕관, 신앙관, 그리고 자기 인생관, 그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하는데, 하여튼 의식층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의식층에는 이렇게 자아하고 초자, 이런 이제 뭐 심리학자가, 또 정신학자가, 또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 데카르트가, 또 누구야죠? 뉴턴이 물심양면설,
그러니까 물건과 마음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과학자는 물건을 이용하고 심리학들, 종교인들은 마음을 의지해서 마음의 길을 이렇게 발견해서 또 마음의 길을 개발했죠. 또 과학자들은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이용해서 사회에 기여했죠. 근데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물심 이온론이 아니라 이제 이원성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의식층하고 무의식층에는 중간에 갭이 있습니다. 갭이라는 것은 이 간격 틈,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상대와 나하고 갭이 있죠. 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하고 의식하고의 사이는 갭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무의식을 알기 위해는 선정, 삼매, 그러니까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해야지만이 무의식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 세계를 보는데 이 무의식 세계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무의식층에 안 좋은 게 이제 말라식, 불교에서는 말라식, 제7의식, 제7말라식이라 하는데 이거는 몬스터,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괴물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 조절을 못하고 공부 안 된 사람은 갑자기 승질 내기도 하고 자기의 민낯, 그리고 그냥 흉악스러운 괴물의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투정을 부린다거나 남에게 탓하거나 욕하거나 궤변을 이룬다거나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럼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몬스터는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나? 첫 번째, 이드, S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학 용어인데 무의식세계에 있는 본능적인 에너지 원천입니다. 이 이드 세계에서는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는 이제 정신적 외상입니다. 근데 트라우마가 있어서 참 고마운 거예요. 트라우마 덕분에 내가 내 자신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트라우마 없으면 개발 의지가 없습니다. 왜? 자기는 완벽하다고 하는 착각하기 때문에, 또 고생 안 해봤기 때문에 뭐 불편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샤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샤도우. 그림자죠. 그림자. 그림자인데 이거는 혐오감, 불쾌감, 원중해고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이 샤도우라는 하는 거는 인간이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있는데,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려 하고,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이쁘게 보이려 하고,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 하죠. 근데 그것이 너무 억압되어 있어요. 그것이 조절되고 컨트롤되면은 그것이 승화돼서 윤리관, 도덕관, 신앙관, 그리고 이제 인격적으로 이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너무 억압이 돼서 이 그림자가 짙어지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혐오스럽습니다. 불쾌감이 생깁니다. 또 원증해고요. 사람이 미워집니다. 그리고 자기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무조건 돌려요. 남의 탓 잘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트라우마가 많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강해서 항상 위선적인 행동을 해요. 겉으로는 이쁜 척, 겉으로는 자기 잘난 척 하는데 그것이 너무 억압돼서 그것이 컨트롤되지 않으니까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죠. 이 그림자가 투영이 돼버리면 항상 남의 탓, 쟤는 왜 그래? 나는 좋은데. 항상 남의 탓이에요. 항상. 주위의 사람들 보십시오. 남의 탓 잘하고 불평불만 잘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이 살아오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항상 뭐 위선적인, 이중적인 생활을 합니다. 앞에서는 잘하는데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인격자, 다중인격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약간 장애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인간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해서 칼 융이라는 스위스 정신학자는 뭐죠? 집합적 무의식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또 프로이트는 그 무의식의 세계를 또 심층 무의식의 세계를 또 발표했습니다. 그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이 갖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아이면 우리가 초자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로 갈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충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참 무섭습니다. 버스 트라우마라는 게 있대요. 이거는 이제
누구죠? 프로이트의 제자가 이런 발표했습니다. 프로이트 제자가 발표했는데 상당히 그때는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왕따, 따돌림을 당했잖아요. 그 제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이거는 진짜 아주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로병사 4가지 고가 있고 또 4가지 고를 더해서 8고가 있죠. 그 안에 이제 생로병사에서 생고에 이제 해당을 시키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버스 트라우마인데, 버스는 자기 태어나는데 트라우마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무슨 태어날 때 기억이 없는데 무슨 버스 트라우마가 생깁니까? 그러죠. 사실 이건 과거입니다. 과거. 근데 우리가 이거를 무의식 세계에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왜? 어머니의 임신에 의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 그 속에서 헤엄치면서 어머니가 편안하면, 임신하면 편안한 세계 하는데, 임신돼서 또 불안한 세계나 또 정신적 압박이나 생활고에 찌들면 태아도 같이 그걸 영향받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 트라우마예요. 근데 보통 어머니 태내에 있을 때는 그 양수가 풍부해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그 태아가 살고 있는데, 이제 출산 때가 되면은 이 진통이 오고 이 압박이 돼서 상당히 고통을 태아가 받는다 합니다. 근데 의학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근데 또 태어난 순간에 어머니의 좁은 산도를 통해서 나오는데 너무 컴컴하고 너무 이렇게 압박받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아프대요. 힘들대요. 이게 바로 버스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웅해웅해 알잖아요. 울잖아요. 그때는 이제 괜찮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도 아담과 이브의 그가 이제 에덴 동산 살 때 과일을 따먹고 추방당하죠. 그게 바로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죄를 다 안고 태어났다 해서 심리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태어날 때 그 과거의 고통, 태어나기 전의 고통, 그리고 또 그 전생의 고통을 안고 태어난다 그래요. 이게 바로 버스 트라우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고통의 원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생고가 되고 태어나는 고통이 되고 자기 부정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긴다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프로이트 제자 그 누구더라? 켈런인가? 하는데 자꾸만 고유명사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는 노병사고가 됩니다. 늙어가면서 병들면서 이제는 죽어가는 고통이 이제 죽음의 공포인데, 이거는 공포감이에요. 왜?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몸 배약해지고 또 경제적인 것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안전할 수 있겠는가, 병은 안 걸리겠는가, 불안하다,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감, 공포감이 생기죠. 이것이 바로 죽음의 공포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의 발표인데, 성욕이 왕성할 때 화가 생긴답니다. 공격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저변에 있는 욕구가 뭔지 아세요? 성욕입니다. 요즘에 그 뭐죠? 미투. 요즘에 성희롱. 뭐죠? 성추행. 성폭행. 이거는 뭐든지 왕성해져 그렇습니다. 뭐든지 왕성해지고 모든 게 그냥 충족이 되면 거기에 성욕이 일어난대요. 이 성욕이 일어나기 때문에 프로이트는 여기서 공격적으로 변하고 화가 나고 그런답니다. 여기서 성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성욕이 왕성한 사람은 사실은 이성이 약한 사람이에요. 성욕을 조절할 수 있으면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몬스터층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의 세계라고 합니다. 근데 또 갭이 있어요. 여기서 갭은 틈이죠. 그리고 무의식 세계에 있는 아주 좋은 세계가 있는데, 여기는 성스러운 층이 돼 있죠. 불성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죠. 그리고 힌두교에는 아트만, 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긍정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 융이 말한 자기 마음속에서 신의 세계에 눈이 떠진다는 거죠. 싹이 텄다는 겁니다. 인간이 신의 세계로 신으로 승화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무분별지입니다. 근데 인간이 육체를 갖게 되고 인간의 사회생활을 하면 분별지가 왕성해요. 분별이라는 것은 사회적 용어로서 보면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저는 분별력이 있어, 저는 분별의식이 있어, 좋은 겁니다. 잘 가리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해도 되는 거. 근데 불교에서는 분별지는 안 좋아요. 나하고 상대하고 구분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몸이 형성되면은 분별지가 생깁니다. 내가 상대와 관계할 때 자기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아, 이거 계산해서 분별이 생기죠. 그럼 내가 손해본다. 아, 내가 안 되겠다. 이게 분별입니다. 근데 무분별지는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의 세계를 볼 때, 또 무의식의 세계를 볼 때 자기가 평소에 쓰고 있는 자신이 있는데 그 자신을 쓰고 있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자신, 말하자면 상위층의 자신, 말하면 종교적인 신앙의 자신을 또 하나 내세우면 그 평소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 유식에 보면은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라고 하는 4가지 사지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지보리는 전부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하고 나하고 하나라고 하는 그런 무분별지 세계에서 그런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성소작지는 내가 눈이 보이게 되는 거는 남을 위해서 보라고 있는 거고, 귀가 들으라고 있는 거는 남을 위해서 들으라고 있는 거고, 코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전부 남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무분별지죠. 그 묘관찰지는 뭐야? 묘하게 관찰하는데 그건 관세음보살이에요. 묘하다고 하는 거는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사의하다는 겁니다. 인지 불가능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인격자가 되는 거죠. 성인이 되는 거죠. 항상 상대하고 나는 하나의 입장에서,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하는 의식처럼. 쉽지 않죠? 근데 이거 해야 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지금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원성 이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리학자들, 요즘에 또 한 단계 더 발전된 그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이론론의 세계, 또 물리학자들이 또 말하고 있는 이 우주의 세계는 전부 이론론이에요. 전부 평등하게 하나로 있는데 그것이 인연따라 양분화된다는 겁니다. 어느 물리학자가 그런 실험했어요. 원자가 있는데 원자를 벽에 구멍을 둘 뚫고 한 구멍에 원자를 집어넣는데 한 구멍으로 원자가 나가는 게 아니라 양쪽 구멍으로 원자가 나간답니다. 원자는 평등하게 안 가는 데가 없대요. 방송국에 송시를 하면은 방송국의 그 전파가, 전자계가 온누리에 퍼지듯이, 근데 그 전자계에 있는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수신기가 잘 조정이 되고 수신기가 좋아야지만이 잘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에너지는 온누리에 퍼져 있는데 그걸 받아 쓰는 사람은 자기가 초자가 돼야지만이, 자기가 자기를 성장시키려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전혀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의 자신을 내세워서 자기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원성 일론론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양분화된 세계를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마치 반야심경에서 공의 세계로 승화시키는 거죠. 반야심경은 아니 불자 부정사가 21번 나오고 없을 문자 부정사가 또 9번 나오고 공이라는 게 7번 나오고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대충. 결국 부정을 통해서 뭘 얘기하겠어요? 부정이라는 거는 네 몸을 없애라. 네가 태어날 때부터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거기서 자아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네 몸이 원흉이다.
네 몸을 없애지 않고 네 몸을 살아있으면서 이원성 이론론이 되기 위해서는 네 중심으로 살지 마라 하는 거죠. 왜? 그 다음에 보세요. 불교에는 연기법이 있습니다. 이 연기법은 인연생기의 준말인데 네 가지 명제예요. 차유고 피우, 차기고 피기, 참우즉 피무, 참멸즉 피멸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진다. 시간 공간으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보세요. 지금 이 순간만 다 독단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연결되어서 지금이 있어요. 지금부터 연결해서 미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자기는 과거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해온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공간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인연에 의해서 내가 존재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 거에 대해서 지금의 내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샤드를 너무 써서 아까 말했던 자기 가면 페르소나가 얼마나 이렇게 가면의 그 폭이 두께가 넓은가. 거기서 자기가 잘 조절이 안 되고 컨트롤 안 되면 샤도우가 생깁니다.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럼 그림자에서 나오는 영향이 뭐예요? 불평불만, 공격. 자기 위선이 너무 강한 사람은 앞뒤가 틀려요. 얼굴에 피부가 좋은 사람은 화장 안 해도 피부가 민얼굴에도 있고 피부가 좋아요. 근데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은 화장을 더 곱게 하잖아요. 그죠? 저도 피부가 안 좋아요. 화장을 하고 싶은데 또 선크림에서 바르면 이뻐질 텐데 에이 내가 뭐 스님인데 출가 스님인데 뭐 부인 있나 뭐가 있나 민얼굴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도 쌩얼 민얼굴 이쁜 사람 많지 않습니까? 또 그런 말 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아침에 샤워 끝나고 보니까 다른 여자가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결국 뭐 우리 육체의 얼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샤도우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거는 페르소나, 자기가 얼마나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가. 가면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면을 써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면을 썼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성장될 수 있어요. 왜 가면을 쓰겠어요? 지금까지의 트라우마, 정신적 외상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 이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가면을 쓰는 거예요. 저도 가면을 쓰잖아요. 없어도 있는 차 하잖아요. 그래서 인연생기는 원래의 말이고 줄여서 연기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 나로 인해서 상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되어야지만이 불교 공부를 했다.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컨트롤입니다. 컨트롤은 중도예요. 사성계도 그렇고 육바라밀도 그렇고 십행현도 그렇고 컨트롤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컨트롤은 누가 해요? 자기 의식이 합니다. 자기 현재 의식이. 그 의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걸 알고 그걸 없애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육바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방일이라는 거는 안 좋은 얘기인데 결국 내 마음을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상태를 방일이라 합니다. 방일은 그냥 뭐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타생에 젖어서. 자기가 노력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제일 무섭습니다. 방일하다. 게으른 겁니다. 자기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자기가 잘 컨트롤 안 되니까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성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남에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권유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불성을 여는 거예요. 결국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 나가 좀 철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너무 내가 앞뒤가 다르다. 너무 거짓말 잘한다.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자동차 운전 잘 못하고 컨트롤 못하면 사고 나죠.
우리 몸도 자기가 몸을 컨트롤 못하면 걸을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노래를 해도 음정, 박자, 리듬을 잘 컨트롤 못하면 뭐예요? 음치 노래가 되고 음치 음악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도 잘 컨트롤 못하면 상대의 관계가 안 좋아져요. 거기 나중에 다 써놔있죠? 밑에 프린트에. 저번에 제가 치과 갔다 와가지고 거기 뭐죠? 뭐야 이거? 마취 시켰는데 마취가 안 깼는데 빵이 있어서 배고파서 먹는데 이 마취를 해가지고 이 입술이 마비가 됐잖아요. 씹었는데 잇몸을 씹어버렸어요. 그래서 잇몸에 나중에 저녁 때 보니까 시퍼렇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결국 뭐예요? 내 혀와 턱 그리고 이 마비되니까 잇몸까지 마비되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잘 컨트롤 못하니까 결국 잇몸을 씹어가지고 멍이 들었죠. 시퍼렇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참 웃었죠. 아이고 욕심만 앞서고 내가 너무 이렇게 주제를 몰랐구나. 그걸 통해서 또 저는 내 마음을 컨트롤해야 되겠구나. 조금 더 1시간 더 지나서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순간 먹었더니 욕심이잖아요. 결국 자아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 정신은 몸을 이기지 못합니다. 몸이 정신을 부려요. 옛날에 어느 불교 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랬더니 어느 처사가 막 항의를 하대요. 스님 강의를 듣고 싶지 않다고. 너무 자기 자신이 찔린 거예요. 나중에 그 보살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자아가 세다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세요. 자기 정신을 부려서 몸을 컨트롤 한다면 문제 생기지 않아요. 몸에서 뭐예요? 섹스하고 싶다 오죠. 몸이 하는 거죠. 근데 정신이 강한 사람은 그걸 이깁니다. 근데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뭐예요? 미투가 생기죠. 몸에서 하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밥도 그래요. 먹으면 안 되는데 두 그릇 먹잖아. 왜 그래요? 정신세계 약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저녁에 안 먹어요. 내 스스로 하는 겁니다. 다이어트 하려는 거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 몸을 조절하자. 정신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가끔은 먹어요. 신호가 맛있는 거 사줄 때. 그 다음날에 이제 기분이 조금 그렇죠. 아침에 보면. 왜? 안 먹다가 먹으면 몸에서 거부합니다. 순간 먹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먹고 나서는 기분 되게 안 좋아요. 그 정신을 못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고 육체를 컨트롤하면은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컨트롤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잘 되게 하는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죠. 근데 그 컨트롤이라는 것은 이 전도에서 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창조성이 있고 자기 생각, 자기 의사,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도협이. 앞에 있어요. 그죠? 앞에. 제가 육바라밀 주사에 설명할 때 앞에 누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다. 위에 누가 있어요? 보시가 있어요. 전도협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협을 잘해야 돼요. 가면을 써도 가면을 잘 보여. 이쁘게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도협이 게을러지면 자기는 뭐예요? 보기 흉한 자기가 됩니다. 그 게으른 전도협을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운동도 그렇죠? 그죠?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몸이 아픈데 결국 뭐예요? 기분 좋아집니다. 그때 불교 용어로 전기란 말이 있습니다. 전기. 온전할 전자, 깃틀 기자. 이 전기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선정 용어입니다. 이 전기는 선정에서 하는 말인데 이 그 사전적 전자사전을 그 중국에 그거를 살펴보면 전기의 길은 기용의 뜻이고 이 전기라는 즉 참선한 사람 선자의 자제 무해의 활동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알 듯 모를 듯한 설명입니다. 근데 알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하면 자신이 우주에서 받은 모든 기능을 남김없이
온전히 발휘시키는 것이 바로 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란 작용이고 때문에 전기란 작용을 온전히 하는 거. 하모는 수로가 앞에 있습니다. 영어처럼. 요거를 잘 보세요. 앞에 전자는 무슨 전? 온전할 전자죠. 전부 전자죠. 기자는 뭐예요? 기틀. 우리 신기일전이라는 말이 있죠. 마음의 기틀, 마음의 작용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겠다. 아니다.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되는 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부터는 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마음을 신기일전한다. 바꿔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자기 정신력이에요. 그게 바로 컨트롤입니다. 컨트롤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페이지. 이 전기의 가장 좋은 얘기는 뭐예요? 자연이라. 자연은 정말 너무 온전하잖아요. 근데 자연이잖아. 저절로. 오토매틱이에요. 근데 오직 못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 누구예요? 인간이라 합니다. 이 전기가 되면 조화가 이루어져요. 컨트롤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기능을 잘 작용시키면 되는데 그 작용을 잘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꾼이 누구예요? 자아입니다. 자기중심이에요. 페르소나에서 샤도우가 생긴 그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잠재의식의 몬스터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몬스터가. 이게 아시겠죠? 근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뇌공학적으로 전두엽이 게을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포는 60조 개나 되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중에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에서 좋은 유전자, 나쁜 유전자가 있는데 좋은 유전자를 잘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전자를 쓰고 있는 거는 100% 중에서 5%, 10% 밖에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머지 유전자는 뭐죠? 죽어 있다는 거예요. 전두엽이 게을러서 안 쓴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자기가 좋은 옷만, 자기가 좋은 신발만 신잖아요. 자기에게 편리한 거, 그것만 하고 있죠. 음식도 그렇죠. 자기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만. 요즘에 또 뭐예요? 마트에서 그냥 쑥 사다가 해주고 그냥 먹어. 전두엽이 게을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전기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아래의식에 잠자고 있는 그런 좋은 유전자, 좋은 정보, 그걸 갖다 꺼내 쓰는데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육바람이래요. 육바람이는 뭐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네 자신을 없애라, 없애라, 없애라. 네 생각을 조금 놔라 계속 부정하는 겁니다. 조금 내려놔. 조금만 내려놓는데 못 놓잖아. 좀 내려놔. 이제는 터닝 포인트의 인생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을 응시하는 또 하나의 자기가 중요합니다.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은 부감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결국은 뭐예요? 인간은 항상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자기가 있고 또 하나의 자기가 있다는 거죠. 읽어보십시오.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데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라는 거죠. 자기 생각. 그걸 어떻게 하는가? 남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떻게 감정을 조절할 건가?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불교는 자리이타입니다.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평소에 말하는 우리 그 자기는 신자학이나 불교나 두 가지 자기가 있어요. 그 물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원자폭탄을 만드는 거. 결국 보세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원자핵.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태양 대체물로. 그죠? 근데 좋게 만들었는데 나쁘게 이용하는 건 뭐예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인간, 자아 인간 있고 초자 인간. 결국
하위의 인간이 있고 하위의 자기가 있고 상위의 자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해보고 대화해보면 이 사람은 수준이 얕다, 의식이 얕다, 이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있구나, 가면이 너무 두껍다, 그러잖아요. 옛날 어떤 보살의 남편이 왔는데 저는 하회탈 쓰고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웃고 있지만 울고 있다. 아, 웃고 있지만 뭐냐,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 노래 가사에 있잖아요. 남편이 그래요. 아니 안 바뀌었습니까? 하니까 바뀌긴 좀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하회탈 쓰는 기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평화가 없으니까 늘 하회탈 쓰고 웃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가면을 쓴 거예요.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때문에 샤다고 생기니까 늘 당신 때문이야. 어? 내가 최고로 인생에서 실수한 거는 당신과 결혼하는 거야. 항상 당신 덕분에, 당신 정말 좋은 남편이하고 뒤에서는 샤도우가 웃기고 있니, 몬스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다 집합적 무의식이기 때문에 켤레기만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쓰고 안 쓰고 컨트롤하는 건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죠.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상의 자신, 자기 마음속에 부처의 자신, 보살의 자신이 있는데 그건 참여하는 자신이에요. 평소에 자기를 보는데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위선하고 하는 거는 남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속이지 못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자기 자신 못 속입니다. 부처님 못 속입니다. 남을 속여도 남을 속아줬다고 할 뿐이에요. 왜?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남에게 밥을 사주는 거는 자기 손해봅니다. 근데 왜 자기가 물질적으로 손해보면서 남에게 밥을 사줍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사주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오늘도 많이 보시해 주셨어요. 돈 손해보잖아요. 왜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불교가 너무 좋아서 또 불교를 공부하는 건 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누가 해요? 평소에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마음속에 있는 위에 있는 아주 뛰어난 자신이 해주는 겁니다. 평소에 자신이 하면 아까워요. 야, 오늘 5만 원 할까? 안 줄여서 2만 원 하자. 아니, 10,000원만 하자. 하지 말자.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또 10만 원도, 1,000만 원도, 1억도 하고. 며칠 전에 어떤 신도가, 뭐죠? 익명으로 7억을 보시했어요. 10억을 보시한 사람 서울에 많아요. 이거를 저는 뭐 하시라고는 안 해요. 돈은 일회성입니다. 한 번이에요. 근데 자기 정신을 보시하는 거 있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상의 자신을 꺼내는 거는 보시잖아요. 왜? 자기를 성장시키고 남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보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넘겨보십시오. 항상 모순의 패러독스의 자신이 있습니다. 남에게 잘 보고 싶은데 돈을 아끼고 남에게 맞춰주고 싶지 않고 시합에서 이기고 싶은데 연습하고 싶지 않고 노래 잘 부르고 싶은데 아이 귀찮아 하고 보실해야 되는데 아깝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모순이 많아요. 근데 자기를 이길 수 있으면 이렇게 극기를 하거든요. 극기는 자기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에도 극기복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기면 예로 돌아가요.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고 자기를 성장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풍부해집니다. 또 강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정신세계가 높고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부터 뭘요? 자기 나쁜 거를 고치자. 거짓말 하지 말자. 너무 가면을 또 너무 두껍게 쓰지 말자. 금주하자. 금연하자. 근데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자기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자기 정신세계가 강해야 됩니다. 그죠? 아니, 남이 보니까 해야지. 그게 아니고, 남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뭐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지금 내가 이 정도 된 거는 남의 덕분이라 이 정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난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를 컨트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인욕 참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정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지혜가 생기고 그 마지막 첫 번째 보시가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보시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4가지 자기 생활 방식이 있어요. 자기를 조금 조절하고 자기를 찬송하는 것. 첫 번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자세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제일 나쁩니다. 주장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먹혀지 않으면 승질 부리는 사람 문제 많아요. 두 번째, 순수하게 사과합니다. 아니 실수도 돼요. 자기 주장 세우고 싸워도 돼요. 근데 바로 사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수하게 내가 그냥 지금까지 잘못했으니까 사람이 나 인식 안 좋게 보겠지. 그래서 내가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도 해도 되지만 그렇지만 진심으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사과하는 게 순수하게 사과하는 거예요. 그게 가면 쓰고 하니까 그림자가 짙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예요? 남의 탓에 뒤에서는 또 뭐예요? 불평불만 감정이 나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의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불교도 초심리학이니까. 세 번째, 정직한 거예요. 불교는 다른 말로 정직입니다. 다른 말로 감사해요. 다른 말로 유연, 부드러운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마지막은 뭐예요? 그 독일의 문호 괴테도 합니다. 투명한 얼굴은 전염이 된다 했어요. 밥을 먹는데 인상 쓰고 먹어요. 소화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요. 100만 원짜리 밥 사주면 뭐예요? 인상 빡 쏘고 장한 차 사주는데 안 먹어. 투명한 얼굴 하면은요 옆에 전염이 됩니다. 괜히 기분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웃으면서 투명한 얼굴 하고 싶으면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가지고 투명한 얼굴 인상 쓰고 있는 겁니다. 남의 앞에서는 절대로 투명한 얼굴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육바람이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즉다 육직입니다. 하나가 나오면 5가지 나머지가 붙어 있어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사위 생각하시면 이해가 돼요. 육바람이는 전체로 하나가 돼서 하나바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컨트롤입니다. 이게 바로 중도입니다. 이게 바로 처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처입니다.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그 스위스의 칼 융이 얘기했듯이 집합적 무의식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릴 거예요? 결국은 뭐겠어요? 자기를 없애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없앨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는 남 덕분에 되어지고 있다. 아니 나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으로 인해서 살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근데 안 그러죠. 절에 가서 보시해도 내가 해주니까 너는 받아라 갑질하는 거는 의미 없어요. 보시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 돈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돈 보살님 보셔야죠. 소유권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부처님한테 소유권이 있어요. 사용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에게 있어요. 제가 관리하니까. 보살님한테도 관리할 소유권이 있어요. 아니고 뭐죠? 사용권. 그래서 저는 항상 사용할 때 상의하잖아요. 이 돈을 써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사용권이 있어도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를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대화, 상의입니다. 상담입니다.